결혼한 지 18년. 저는 이 집안에 들어와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딸 자랑, 막내 아들 걱정, 저와 제 남편은 그냥 살림꾼, 밥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여기셨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집에서 가족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 부치고 아프신 시아버지 간병까지 도맡았고 시동생 결혼자금도 남편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동생, 제가 없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사람이 감히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수는 형수지.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 애는 태연하게 되받았습니다. 아니, 형수는 우리 집안 식구긴 해도 우리 가족은 아니죠. 엄마랑 누나랑은 다르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구나. 18년을 바쳤건만 전 여전히 남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댁에서는 또 하나의 말이 나왔습니다. 형수가 우리 집안일에 왜 이렇게 끼어들어요? 제사 문제는 저희 가족끼리 알아서 할게요.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진짜 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 집안에 보답할게요. 그 한마디가 시댁 전체를 흔들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단톡방에도 조용히 나왔고 명절 준비며 집안 행사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형수, 이번 설 음식은 뭐 준비해요? 신우이의 메시지에 저는 단답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참여하지 않아요.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무슨 말이에요? 이건 가족 행사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이 아니라면서요. 이제부턴 제 일만 하려고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상엔 배달 음식이 올라오고 형님 없이 명절을 치른 시댁은 처음으로 분주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쉬운 기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 없으니까 허전하긴 하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전한 건 집안일이죠. 저는 아니잖아요. 그제야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형수, 그땐 말이 좀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근데 지금처럼 다 빠지면 형이 힘들잖아요. 저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 맞아요. 나는 가족 아니니까 더는 가족처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형 힘든 건 지금껏 누가 대신했는지 기억 안 나요?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시댁과의 거리 두기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의 주도권은 저에게 있다는 걸 그들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여름 시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신 겁니다. 다들
우왕좌왕했지만 정작 병원의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 일정을 조율한 사람은 또 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상 매일 출근해야 했고 시누이는 아이들 계약 때문에 바쁘다며 한 발 빼고 시동생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또 제가 병원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전 예전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간호는 제가 하되 다른 문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저는 보호자이자 가족이 아니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있던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따님이시죠? 매일 오셔서 이렇게 살뜰히 챙기시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예요. 가족은 아니라면서요. 간호사는 당황했고 그 말을 들은 병실 옆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뭐 따로 있나? 저 정도면 딸이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병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없는 소리를 했죠. 형수, 이럴 땐 또 계시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의무죠. 정은 기대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인상을 쓰더니 그날 이후 가족 단톡방에 장기 요양보험비 어떻다, 간병비 분담을 어쩌고 하며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된 척했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 말이 맞긴 해. 간병은 다 같이 도와야지. 내가 혼자 다 할 순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수첩에 간병 일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몇 시에 병원에 왔는지, 무슨 약을 챙겼고, 어떤 검사가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교통비와 식사비, 병원비, 입금, 내역까지 모든 영수증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가족 아니라고 할까 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버님의 병세는 조금씩 회복됐지만 간병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간병비는 형수님이 많이 부담하셨을 테니 이제부턴 저도 일정 분담하겠습니다. 30% 어떠세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그 글 아래에 캡처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간 정리한 총 간병비와 병원비, 내역서,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총 비용 586만 원. 증빙 있습니다. 30%라면 176만 원. 제 계좌는 알려드릴게요. 시동생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 거면 가족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족이 아니라며요. 가족이 아니니까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 명의로 176만 원이 입금됐고 메시지 한 줄이 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필요 없는 사과도 있다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회의라도 한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 모두 조심스러워졌고 남편도 제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저에게 넘겼을 일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번 추석 음식은 어쩌지? 형수, 아버님 약 타러 갈 시간 괜찮으세요? 이거 해드리면 괜찮으실까요? 저는 그 모든 질문에 제가 정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제 호의였다는 거요.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지 못했어. 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말 듣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그날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같아. 그 말이 참 늦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 시댁은 달라졌습니다. 제 의견이 먼저였고 제 감정이 우선이었죠. 무엇보다 가장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 되기 위해 애쓰는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걸 이제 압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 퇴원 날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한동안 말이 없던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 지킨 사람, 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회복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당신 큰일 날 뻔했지. 그날 저녁 시댁 식탁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음식이 놓였고 시누이도 시동생도 눈치를 보며 저를 챙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그렇게 불러도 되죠.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젠 당신이 중심이야. 저는 조용히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이제 서로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자. 교훈 메시지. 가족이라는 이름은 피보다 마음으로 엮이는 것.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늦었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